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 연설 녹음 테이프를 거의 다 들어봤습니다. 새삼 박정희 대통령의 예언자로서의 안목을 실감했습니다. 박정희는 예언가였습니다. 그러나 무장한 예언가였습니다. 무장한 예언가는 자신의 예언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대로 이 나라를 끌고 갔습니다.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그리고 그 힘을 앞으로 더 연장해가지고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연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분의 그 비전과 정열이 이분의 연설에 담겨 있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연설을 연설문으로 읽는 것과 목소리로 읽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분의 성격, 그분의 심성이 들어 있으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96년 4월로 월간조선을 제가 제작했을 때 그 앞에 해설을 붙인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월간조선 부장 조갑재 기자입니다. 1960년대는 우리 민족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낼 수 있다는 저력을 재발견한 개발의 연대였습니다. 이 10년은 또 수출 입국 정책, 한일 국교 정상화, 월남 파병을 통해서 국가의 진로를 개방과 국제화로 돌려놓음으로써 민족의 활동 공간을 세계로 확대해간 대외지향의 연대였습니다. 우리는 조국 근대화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서 잠자던 민족의 에너지에 불을 붙이려 했던 박정희는 그러나 나라 안팎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야당, 일부 지식인 학생들은 한일 국교 정상화와 삼성개헌에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군사력 건설의 절정기에 도달한 북한은 무장특공대와 게릴라를 난파하여 제2전선의 구축을 꾀하였습니다. 박정희는 빵이 자유보다 먼저라고 외치면서 공화당과 정보부를 국정 운영의 채찍과 고삐로 이용하였고, 향토 예비군 창설과 방위산업 육성 같은 자주 국방 정책으로서 김일성의 도전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생존 전략은 1970년대에 들어가서 남북 간 힘의 관계를 남한의 우세로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수많은 공장, 발전소, 댐, 도로가 건설되고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고 환자집이 뜯겨나간 그 자리에 아파트촌이 들어서는 천지개벽의 바람이 불어닥친 우리의 60년대. 오늘의 한국을 기초한 이 시대의 선두에 서 있었던 박정희의 목소리는 30년 뒤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기로 합시다. 1963년 12월 17일에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64년 6월 3일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눌러버립니다. 박정희에게 있어서 일부 학생 지식인 그리고 야당 세력은 항상 근대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1965년 5월 2일 진해 제4비료공장 준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도 좀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뭐라고 떠들면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거리에 나가서 무슨 브랑카들 들고 무슨 하이트에서 성토대회를 하고 무슨 정부 물러가라, 내국하는 정부 물러가라, 이런 철없는 짓들을 하는데, 나는 학생 대군들에게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두거니와 대군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후에라면 대군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대군들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나라에 대한 것을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20대 젊은 시절의 학생 시절의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고 모든 것을 수양을 해야 되고 자기의 실력을 배양할 시절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정부가 하는 일,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낱낱이 직접 간섭하거나 여기에 참여하거나 직접 행동해온 길, 그런 시기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도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학생들은 4.19 정신 운운하고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선배가 4.19 당시에 거리에 나와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뛰어나온 그 정신은 그야말로 100년에 한 분, 수백 년에 한 분 있을까 말까한 이건 숭고한 정신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소한 정치적인 문제가 국회나 사회에서 논의가 될 때 그 문제 하나하나를 들고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그것이 4.19 정신이라고 이렇게 떠든다면 그야말로 4.19 정신을 그 이상 더 오독할 하는 그런 것이 없을 뿐더러 4.19 정신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작년 연말에 내가 독일에 방문했을 때 독일 대통령 누부케 씨가 제일 첫날 저녁에 나를 만나서 한 얘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왜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기를 좋아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난 다소 창피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한국의 학생들은 일부 그런 학생이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다 건실하고 그리 나와서 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 뿐이다. 당신 나라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했더니 누부케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알기에는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치 문제로 가지고 대모를 하고 떠드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었지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나라 독일은 1차 대전 이후 그동안에 전쟁을 2번 했고 정권이 몇 번 바뀌고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은 1919년에 한 번 함부르크 항에서 영국 배와 독일 배가 충돌을 했을 때 한 번 학생 데모 사건이 있은 경우에 그 뒤에 학생들은 한 번도 거리에 나온 일이 없다. 학생들은 어디까지든지 자기들은 이 시기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배우는 시간이고 실력을 양성해 줄 시간이지 자기들이 직접 이런 문제에 참여할 시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의 학생들은 거리에 나오길 좋아합니까?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나는 절대 그 사람들이 애국적인 학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혹 대통령이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 뭐라고 불만을 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의 일부 철부지한 학생들에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일 문제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부 정치인들의 앞뒤리 노릇밖에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철부지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치 문제로 거리에 나오는 것은 정치인의 앞잡이 노릇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부지 학생. 이 진해 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학생이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을 향해서 한 연설은 아니죠. 그때 64년, 65년 한일 반대 운동 시위를 했고 특히 64년 6월에는 비상계엄령을 수도권 일원에 펴야 될 정도로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 기억을 간직한 박정희 대통령이 학생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적석 연설처럼 그냥 철부지 학생들의 무모한 행동을 기성세대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일회담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점이 여야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쟁점인지 내용이라도 알고 떠들러야지. 덮어놓고 뭐라고 요즘에 그때 세상이 뒤숭숭하고 뭐 하니까 학생들이 거리에 좀 나가서 한번 기분 풀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만약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은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대단히
걱정되는 일이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은 학생 시위에 대해서 평가는 합니다. 그렇게 학생 시위를 하면은 일본과 협상을 할 때 강해지는 면이 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반정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들은 아직 멀었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실력을 기를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철부지 또 데모를 기분풀이로 한다. 뭐 이런 류의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을 할 때 일부 몰직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수다 이거죠. 일부 몰직한 인사, 또 연설을 할 때 보면은 군인, 뭐 노동자, 농민, 기업인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학생, 지식인 항상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깁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근대화 혁명은 뭐냐? 산농공상의 신분체제를 뒤엎는 것이다. 사자, 옛날에 조선조처럼 선비사자죠. 요새로 말하면 선비사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식인, 학생, 기자, 그리고 판사, 정치인 이렇게 되겠죠. 이들이 좌지우지하는 정치는 안 된다. 산농공상이 아니라 상공농사여야 한다.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밑에 공장 돌려서 물건 만드는 사람, 그 밑에 농사 짓는 사람, 상공농사, 사자, 지식인들의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한다. 이게 바로 근대화 혁명이다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연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분노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나이가 4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